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D-Day 9 모무동 심원장과 기출 예상 모의고사 1교시 그 두 번째 시간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발등에 불 떨어진 최신 기출 모의고사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발생되는 질환은 1. 위암, 2. 대장암, 3. 위궤양, 4. 위염, 5. 역류성 식도염. 정답은요. 네, 사실 이 위 관련된 얘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위출혈, 위천공 이런 얘기 나오면은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3번 위궤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암 같은 경우는 체중 감소, 소화불량, 피로, 구토, 혈변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장, 폐색, 직장, 출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물론 혈변은 위암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다르니까 그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위염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얘기는 명치 통증 얘기 나옵니다. 식사 후 위가 무겁고 그런 팽만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위염을 체크할 수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속쓰림 얘기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보통 이 3번 위궤양과 4번 위염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그 두 개 차이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인에게 권장되는 운동으로 옳은 것은 1. 볼링, 2. 체조, 3. 등산, 4. 탁구, 5. 배드민턴. 자, 정답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인에게 권장되는 운동으로 뭐가 있을까?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들에게는 체조, 그 외에는 수영, 평편한 흙길 걷기 같은 게 있겠죠. 최대한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부딪히면서 특히나 무릎 같은 경우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사이에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했을 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도 표현을 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나 아프게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데 부담이 없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기억나시나요?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 얘기가 참 자주 나오거든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운동을 한다?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이 무게가 좀 가지는 이 근력 운동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퇴행성 관절염 얘기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운동을 기억하실 때 이 골다공증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노화로 인한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2. 목욕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3.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 보습제를 사용한다. 4.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 5. 목욕 시 각질 제거를 위해 때를 민다. 자, 정답은요. 네, 피부 외층 건조를 막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1번.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목욕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싶지만 사실상 건조를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목욕 후 물기를 두드리면서 말리는 게 훨씬 좋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건조한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알코올이 함유된 피부 보습제보다는 수분이 충분한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건조함을 막을 수 있겠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 네, 뜨거운 물은 오히려 건조함을 더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어르신들이 추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적정 온도의 물을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 목욕 시 각질 제거를 위해서 때를 밀면 더 좋다? 때 미는 거는요, 오히려 피부 건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요, 선호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인슐린 약물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응급 상황 중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증상은 1. 식욕 감소 2. 손과 발의 부종 3. 식후 혈당 수치의 증가 4. 체중 증가
5. 땀을 많이 흘림. 자, 정답은요. 네, 인슐린 얘기 나오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뇨 환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뇨 환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응급 상황 중에 해야 될 즉각적 대처가 뭐가 있을까? 사실 당뇨 환자는요, 고혈당보다 사실 저혈당이 더 위험해요. 식욕 감소, 손발의 부종, 식후혈당 수치의 증가, 체중 증가, 물론 다 즉각적인 대치가 필요하겠지만 이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을 딱 보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거는 저혈당 증상으로 쇼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요. 두통이나 시야 몽롱, 배고픔, 심한 어지러움, 땀을 많이 흘림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요. 즉각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혈당 부분 여러분들 주의해서 기억하세요. 13번 인슐린 주사를 맞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소화불량, 2. 체온 상승, 3. 식은땀, 4. 과잉 행동, 5. 소변량 증가. 자, 인슐린 주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상 12번과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2번 문제에서는 좀 달랐던 거 아니야?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는 인슐린 약물을 복용받고 있는 즉각적인 대처 뭐가 있을까? 땀을 많이 흘림, 이게 정답이었죠? 여기서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소화불량, 체온 상승, 식은땀, 과잉행동, 소변량 증가. 자, 당뇨병 환자에게는요, 식은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부분 선생님들께서 따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뇨병 대상자에게는요, 그 외에도 무기력, 다음증, 선생님 다음증 기억하시나요? 뭐가 계속 목이 마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단요증, 자꾸 소변이 마렵거나, 다식증, 자꾸 배가 고프, 자꾸 뭐가 먹고 싶다거나, 체중 감소, 발기부전, 상처 치유 지연,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두통,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다시 한 번 더 꼭 살펴보시길 바랄 거고요. 선생님들 책으로 혹시 보시고 싶다면 책은 179쪽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4번, 다음 중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로 옳은 것은 1. 염분 섭취를 권장한다. 2. 동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한다. 3.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4.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 5.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네, 정답은요. 5번이죠.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답니다. 다음 중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영양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보통 단백질 얘기하면 필요량은 1kg당 1g 정도, 내가 60kg의 몸무게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염분 섭취를 권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그리 권장하지 않죠. 우리는 식물성 지방을 오히려 더 권장하는 편이죠.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아요.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한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꼭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가급적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우리 책 199쪽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읽어보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물약을 용기에 직접 입을 대고 먹으면 안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물약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1번 거품이 생길 수 있으니까, 2번 색깔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3번 냄새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4번 사례에 걸릴 수 있으니까, 5번 약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자, 정답은요? 네, 물약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안 되는 이유, 약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번 장기요양 2등급을 받고 낮에는 주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소변이 보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를 대준다. 2. 화장실로 모시고 간다. 3번 기저귀를 채운다. 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5번 간이변기를 대준다. 자, 정답은요. 네, 간이변기를 대준답니다.
우리 침상에 누워 계셔서 대소변을 하는 어르신들 어떤 걸 가져가나요? 이동변기를 가져가나요? 아니죠. 침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네, 간이변기를 사용한다는 거, 요렇게 여성분들 생긴 거, 남성분들은 요렇게, 네, 배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렇게 생긴, 네, 간이변기를 갖다 드리고 있죠. 1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2, 3, 4, 5. 먼저 그림 보시고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이런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건강한 쪽이 어디지? 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건강한 쪽이 어디였죠? 네, 왼쪽이니까 오른쪽이 건강하셨겠죠? 이 그림에서 오른쪽은 이쪽이에요. 오른쪽. 그쵸? 이 어르신의 이쪽 편이 오른쪽이죠. 딱 보셔도 이 부분이 건강한 팔인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30에서 45도 사이 각도로 휠체어를 두고 변기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그림이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우리 필기 문제 풀어봤어요. 네, 앞으로도 시험 날 때까지 저와 함께 다양한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로 해요.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언제나처럼 구독은 왼쪽, 여러분들의 후원은 오른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